안녕하세요, 줌살롱입니다. 이번 강좌는 포토샵 브러쉬입니다. 사용자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포토샵 중요한 기능들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경우 아마 한 3번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브러쉬 기능 상당히 많고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편의 강좌로 나눠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브러쉬 옵션 그 패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바로 강의 시작할게요. 이 강에서 배운 새로 만들기를 이용하여 여러분이 원하는 어떠한 크기라도 쉽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텅 빈 새하얀 캔버스 위에 뭔가를 칠해 봐야 되겠지요. 바로 오늘 배울 브러쉬 도구입니다. 자, 이제 브러쉬 도구를 한번 살펴볼까요? 다른 도구가 선택된 상태에서 단축키 B를 눌러주시면 바로 브러쉬 도구로 빠르게 이동이 됩니다. 브러쉬 도구는 이와 같이 한 집에 다른 도구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만약에 도구 패널상에 이와 같이 다른 패밀리 도구가 보인다면 마우스 왼쪽 버튼을 1초 정도 쿡 누르고 있으면 함께 살고 있는 모든 도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좀 더 빠르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도구 패밀리들을 클릭해 주시면 함께 동거하고 있는 다른 도구들이 순서대로 보일 것입니다. 브러쉬는 색을 칠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적절한 색을 지정해 줘야 되겠지요. 도구 패널을 보면 두 가지 색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앞에 있는 이 부분이 전경색이고요. 뒤에 있는 이 부분이 배경색입니다. 명칭은 그렇고 작업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주색, 보조색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경색 또는 배경색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이 색상 피커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을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빨주노초 파남보 이 360도로 구별되는 색조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을 먼저 골라줍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 색조를 골랐다면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선명한 빨강, 탁한 빨간색을 골라줄 수가 있는데요. 이 수평 방향 축이 바로 채도, 세츄레이션 축이 되겠습니다. 또 밝은 빨강, 어두운 빨강색을 이렇게 또 골라줄 수가 있는데요. 이 수직 방향이 바로 명도, 브라이트니스 축이 되겠습니다. 색상을 고르고 채도를 고르고 명도를 골라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을 정확하게 지정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는 색조 우선 모드이고요. 상황에 맞게 세츄레이션, 채도가 우선 모드가 될 수도 있고요. 브라이트니스, 명도를 우선 모드로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휴 색조 우선 모드로 일단 선택하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색을 선택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도구 패널 상에 이와 같이 전경색이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요. 색을 골라주는 또 다른 방법은 색상 패널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창에서 색상 이 명령을 클릭해 주시거나 또는 단축키 F6을 누르면 빠르게 이와 같이 색상 패널을 불러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패널 옵션에서 이 부분이죠. 보여지는 색상 모드를 달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서 나오는 항목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 모드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색 작업을 많이 해야 될 경우는 회색 음영 슬라이드를 놓고 작업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고요. 최근 버전에 있는 색상환 이것도 많이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경우는 RGB 슬라이더 그리고 RGB 스펙트럼 조화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경계선을 잡고 좀 줄여 놓겠습니다. 기본색이죠. 검정색과 흰색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검정색 경우는 이 RGB 슬라이더를 왼쪽 끝으로 보내주시면 수치로 0이 되죠. 이때 검정색이 만들어지고요.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주셔서 오른쪽으로 모든 조절 단자를
오른쪽 끝으로 보내주시면 이와 같이 흰색이 만들어집니다. 단축키 D를 누르면 빠르게 검정색을 지정해 줄 수가 있고요. 또 X키를 눌러서 정경색과 배경색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새 이미지 하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제작. 브러쉬 도구를 선택하면 옵션 패널에서 브러쉬와 관련된 설정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브러쉬 사전 설정 피크를 클릭하시면 다양한 종류의 브러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클릭해 보십시오. 자, 일반 브러쉬, 드라이 재질 브러쉬, 수채화 브러쉬, 특수 효과 브러쉬. 이 폴더를 클릭해 보시면 다양한 하이 브러쉬 종류들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지요. 또는 브러쉬 도구가 선택된 상태에서 영역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을 클릭해 주셔도 이와 같이 빠르게 브러쉬 종류를 보고 골라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창 메뉴에서 브러쉬를 클릭해 놓고 바탕화면에 꺼내 놓고 쓰셔도 되겠죠. 여기 있네요. 현재 브러쉬 패널을 보면 4개의 브러쉬 그룹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포토샵이 버전업 되면서 조금 달라진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전 버전에 익숙한 사용자라면 브러쉬 패널 옵션을 클릭해 주시고 레거시 브러쉬를 클릭해 주시면 확인. 자, 클릭해 볼까요? 기본 브러쉬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다양한 종류의 브러쉬들이 나오는데요. 이전 버전 사용자라면 이 브러쉬 종류에 더 익숙할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브러쉬 모양이 미리 보기가 되지 않고 이름이 텍스트로만 보일 경우는 다시 옵션에 들어가셔서 자, 획을 꺼볼까요? 이런 경우죠. 옵션에 들어가셔서 브러쉬 획, 또 브러쉬 끝까지 모두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부분이죠. 크기를 좀 더 크게 미리 보기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격시험에서 어떤 브러쉬를 쓰세요 라고 힌트를 줬을 때 이름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브러쉬를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브러쉬로 칠하는 선은 이러한 선은 점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이 말은 이 점 모양만 여러분이 원하는 어떠한 형태로 만들어 줄 수 있다면은 여기에 칠해지는 다양한 브러쉬를 직접 만들고 이 라이브러리에 등록해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이 만든 브러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점 모양만 보고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겠지요. 브러쉬를 직접 만들고 이 라이브러리에 등록하는 방법, 또는 다른 사용자가 만든 브러쉬를 여기에 가져와서 사용하는 방법 등은 다음 강좌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위쪽으로 올려서 기본 브러쉬에서 부드러운 원을 클릭해 주셔도 되고요. 또는 일반 브러쉬에서 부드러운 원을 클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이 브러쉬 놓고 다음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브러쉬 테스트를 위해서 설정을 저하고 동일하게 좀 맞춰볼까요? 경도는 0으로 놓고 써주시고요. 좀 전에 지정했던 지금 현재 부드러운 원으로 설정이 된 상태입니다. 경도는 0으로 맞춰주시고요. 불투명도 100, 흐름 100. 자, 이 부분이죠. 에어브러쉬가 체크가 안 돼 있는 상태로 해주시고요. 보정 0, 각도 0 이렇게 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선택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포토샵의 대부분의 작업은 표준을 놓고 사용을 합니다. 자, 이제 브러쉬를 마음껏 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칠해 보시면 되겠죠. 브러쉬 크기가 좀 클 경우는 이 부분
크기를 조절해 줄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 크기를 지정해 줄 수도 있겠지요. ESC 빠져나오겠습니다. 또는 키보드 대괄호죠. 열기 대괄호 부분을 클릭해서 브러쉬 크기를 클릭 점점 작게 지정해 줄 수도 있고요. 대괄호 닫기죠. 키보드 대괄호 닫기를 눌러서 브러쉬 크기를 이렇게 빠르게 키워질 수도 있습니다. 색도 바꿔보고 이 부분이죠. 경도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경도가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크기 좀 줄일게요. 자, 가장자리가 부드럽게 칠해지고요. 경도를 올려보겠습니다. 최대한 올려볼까요? 어때요? 가장자리가 좀 딱딱하게 이렇게 칠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확대해 볼까요? 자, 부드럽고 딱딱하지요? 경도 하드니스라고 하는데요. 다음 테스트를 위해서 다시 0으로 맞춰 놓겠습니다. 만약 커서 모양이 브러쉬 크기, 즉 원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보였을 경우는 키보드에서 캡슐락이 켜져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캡슐락이 켜져 있으면 이와 같이 십자로 표시되고요. 캡슐락을 눌러서 껐을 경우 원 모양, 즉 브러쉬 크기가 보이는 겁니다. 대괄호를 눌러서 브러쉬 크기를 확대, 축소해야 되는데 대괄호 키가 먹지 않는 경우는 입력 필드 값에 어떤 값을 입력하려고 할 때 커서가 입력 필드에서 깜빡깜빡 거리는 경우는 브러쉬 크기 조절이 안 됩니다. 또는 모드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브러쉬 크기 조절이 안 되고요. 브러쉬 크기가 너무 큰 경우, 브러쉬 크기가 너무 커서 화면 밖으로 나가 있는 상태에서도 브러쉬 크기가 마치 조절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경우 브러쉬 크기를 적절하게 줄여줘야 크기가 조절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지요. 창 메뉴에서 작업 내역 이 항목을 체크하셔서 이와 같이 작업 내역 패널을 화면상에 꺼내 놓습니다. 작업 내역 패널은 우리가 작업했던 그 과정이 단계별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언제든지 이전 단계로 되돌아갈 수도 있고요. 다시 살려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전 단계로 되돌아가셔서 다음 작업을 바로 진행하게 되면 앞에서 했던 모든 과정들이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업 내역 패널 제일 윗부분이죠. 제목 없음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포토샵 작업 처음 상태로 작업 상태를 되돌려 줍니다. 편집 메뉴에 보시면 위쪽 부분이죠. 이와 같이 컨트롤 Z, 컨트롤 Shift 누르고 Z 단축키도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단축키를 써보겠습니다. 클릭, 컨트롤 누르고 Z를 누르면 한 단계씩 이전으로 되돌아가고요. 다시 컨트롤 누르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Z를 누르면 다시 한 단계씩 되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패널에는 몇 단계까지 작업 내역이 저장이 될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K를 눌러 환경 설정 창을 띄워 보십시오. 성능 항목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있죠? 작업 내역 상태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컴퓨터 사양이 좀 낮다면 20단계 정도도 충분할 것 같고요. 컴퓨터 성능이 보통 정도 된다면 아마도 50단계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컴퓨터 성능이 좀 괜찮고요. 브러쉬 칠 작업을 많이 해야 될 경우는 그 이상을 지정해 주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눌러 빠져나오겠습니다. 만약에 이 단계가 중요한 단계라서 또 이 단계로 되돌아와야 될 가능성이 좀 많다면은
여기 있죠. 스냅샷을 찍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냅샷은 여러분이 지정한 작업 내역, 단계수와 상관없이 계속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작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다가 언제든지 여러분이 찍어 놓은 스냅샷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직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작업 내역은 포토샵을 닫으면 다 사라집니다. 포토샵 저장할 때 그 파일과 함께 작업 내역도 함께 저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작업, 그 과정을 기록해 놓고자 한다면은 여러 개의 레이어로 구별해서 저장해 놓거나 또는 여러 개의 파일로 백업해서 그 과정을 기록해 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작업 내역 그 자체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작업 내역 제일 윗부분 제목 없음을 클릭해서 포토샵 작업 처음 상태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불투명도 오파시티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값이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인 상태에서 좀 칠을 좀 해보시고요. 색상을 구별이 되게 다른 색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100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덧칠을 해보시고요. 이 수치값을 0에 가까운 퍼센트로 낮춰보겠습니다. 자, 0에 가까워질수록 점점점 투명해지고 옅어진다는 얘기죠. 다시 100에 가까워질수록 진하게 불투명한 상태의 브러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값을 조절해 줄 때는 이 불투명도라는 이름을 좌우로 클릭 드래그해서 빠르게 바꿔줄 수도 있고요. 우리 키보드에서 숫자 키를 이용하시면 더 빠르게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 100%죠. 그리고 7 눌러볼까요? 7, 70%, 2를 누르면 20% 이렇게 빠르게 투명도 값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56이라는 수치를 입력하고 싶으면 조금만 빠르게 56 이 정도 속도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포토샵은 돌발사항이 참 많지요. 이러한 수치 키로 값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요. 혹시 이쪽 부분이죠. 에어브러시 이 버튼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숫자 키를 눌렀을 때 흐름 값이 바뀝니다. 그래서 불투명도 값을 조절하고자 할 때는 이 에어브러시 항목이 체크가 되어 있지 않아야 우리가 숫자 키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브러쉬 작업 도중 마우스를 움직이지 않고 불투명도를 조절할 때 숫자 키는 매우 유용하겠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7을 눌러볼까요? 70 움직이지 않고 3을 눌러서 30 움직이지 않고 2를 누르면 10으로 조절이 되겠죠. 다시 초기 상태로 되돌려 놓고 색상도 T를 눌러서 기본색 검정과 흰색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부분이죠. 에어브러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브러시 효과가 잘 나타나게 하려면 먼저 경도 하드니스죠. 이 부분이 100으로 올려져 있으면 잘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0으로 맞춰줍니다. 먼저 에어브러시 항목이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브러쉬 칠을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쿡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 보세요. 그리고 띄워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에어브러시 항목을 체크하고 똑같이 한번 칠을 해보겠습니다. 쿵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보고 마우스를 띄워보면 어때요? 두 개 기능이 많이 차이가 있지요? 바로 이 도구가 에어브러시입니다. 피스라고도 하지요. 컴프레셔와 연결돼서 우리가 분무기를 사용하듯이 물감을 분사하는 도구인데요. 포토샵에서 이 모양을 조금 아이콘화 시켜 놓은 게 바로 에어브러시 도구입니다. 우리가 등산하고 내려와서 신발을 털 때 또는 스키장에서 눈을 털 때 쓰는 그런 에어건,
것과 조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분무기로 분사하듯 잉크를 분사시켜서 칠해주기 때문에 한 곳에 이렇게 오래 머물러 있으면 그만큼 진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 값이 분사되는 분사량을 조절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토샵 초보자들은 이 불투명도하고 흐름하고 구별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옵션 패널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에어브러시하고 흐름은 같은 구분선으로 끄져 있죠. 그래서 에어브러시를 썼을 때 흐름을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에어브러시를 쓰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흐름 값을 다시 100으로 올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되돌려 놓고요. 에어브러시 버튼 체크하시고요. 천천히 칠해 보시고요. 이번에 흐름 값을 많이 낮춰 보겠습니다. 이는 분무기를 보시면 앞부분에 구멍 크기를 조절하는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그 구멍 크기를 최대한 개방을 하게 되면 흐름이 원활해서 분사량이 많을 것이고, 그 구멍 크기를 이와 같이 좀 작게 조여주면 구멍 크기가 작기 때문에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분사량이 아주 천천히 나타날 것입니다. 한번 천천히 분사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어때요? 나오는 속도가 아주 천천히 나오지요. 구멍이 그만큼 작게 조절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구멍 크기가 바로 흐름입니다. 제목 없음 이 부분을 클릭해서 다시 포토샵을 초기 처음 상태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에어브러시 이 항목도 체크를 끄겠습니다. 만약 이 에어브러시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반드시 흐름값도 100으로 맞춰 주셔야 하겠습니다. 보정이라는 기능도 있는데요. 0%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0%일 때는 마우스 움직임 그대로 이렇게 칠이 되는 거고요. 100%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100에 가까워질수록 좀 보정이 되는 겁니다. 즉 손떨림 방지 정도로 보시면 될까요? 선을 움직여 보면 그 흔들림을 많이 잡아줍니다. 그래서 선이 매우 좀 부드럽게 칠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보정되면서 선이 칠해지기 때문에 마우스 움직이는 속도에 비해서 선이 칠해지는 속도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다시 0%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이 부분은 브러쉬 각도를 지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현재 0도로 되어 있는데요. 브러쉬 모양이 원형일 경우는 이 각도를 달리 줘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서 이 원형 모양을 납작하게 바꿔보겠습니다. 이 점을 움직이면 클릭 드래그 해주시면 납작해지죠. 화살표 이 부분도 회전시켜 주시면 여기에 각도가 달라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손글씨 한번 써보겠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되돌려 놓고요. F5키를 눌러서 다른 건 뭐 만지지 마시고요. 젖은 가장자리 이 부분만 살짝 체크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F5를 눌러 패널을 닫아 주시고요. 좀 부드럽게 작업하기 위해서 보정이라는 값도 적당하게 좀 올려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납작한 정도를 좀 많이 납작하게 해 주시고요. 좀 수직 방향으로 조금 방향을 돌려 놓겠습니다. 색상도 검정색에서 좀 다른 색으로 좀 바꿔볼까요? 파란색 계열로 저는 지정해 주겠습니다. 브러쉬 크기는 대괄호 열기 또는 닫기를 눌러서 여러분이 원하는 크기로 지정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설프게나마 줌이라는 글자가 써졌습니다. 이와 같이 브러쉬 모양을 조금 납작하게 바꾸고요. 각도를 조절해서 이러한 느낌도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가셔서
다른 브러쉬를 한번 클릭했다가 다시 부드러운 원 이 브러쉬를 클릭해 주시면 일부분이 조금 초기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초기화되지 않는 부분들은 다시 올려놓겠습니다. 불투명도 옆에 있는 이 버튼과 그리고 옵션 패널 우측 끝에 있는 이 버튼은 펜 마우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펜 압력에 따라 브러쉬 크기와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저도 펜 마우스를 사용 안 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브러쉬 옵션 패널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브러쉬 크기지요. 브러쉬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 키보드 대괄호를 이용해서 빠르게 그 크기를 조절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대괄호 열기를 클릭해 주시면 브러쉬 그 크기가 축소가 되고요. 대괄호 닫기 이 키를 클릭해 주시면 그 클릭한 만큼 브러쉬 크기가 점점점 확대되겠습니다. 경도를 설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브러쉬 가장자리의 부드럽기를 지정해 주는 기능으로 그 값이 0%에 가까울수록 가장자리가 매우 부드럽게 좀 나타나고요. 100%에 가까울수록 가장자리가 좀 딱딱해지지요. 100% 즉 가장자리를 아무리 딱딱하게 지정해 주셔도 연필보다는 더 딱딱해지지는 않습니다. 연필과 브러쉬의 큰 차이점이지요. 어떠한 사진 작업을 할 때 특정한 부분만 선택하거나 또는 특정한 부분을 복구 작업을 할 때 이 브러쉬 관련된 기능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때 작업하고자 하는 그 대상 가장자리의 부드럽기 정도에 맞춰서 경도 값을 지정해 주시면 좀 더 디테일한 작업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표준 모드를 놓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불투명도 오파시티죠. 100%는 불투명하고 1%에 가까울수록 브러쉬 칠이 투명해집니다. 불투명도를 조절할 때 키보드에서 숫자 키를 이용해 주시면 좀 더 빠르게 불투명도를 조절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0은 100%고 8은 80%, 1은 10%로 그 불투명도 값이 조절이 됩니다. 에어브러쉬 기능입니다. 에어브러쉬 기능은 색을 분사해서 칠해주는 도구입니다. 에어브러쉬를 체크했을 경우 흐름 값을 지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100%에 맞추면 분사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이런 경우죠. 그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분사되는 속도가 떨어집니다. 에어브러쉬 기능은 흐름과 함께 사용이 되고요. 브러쉬 가장자리 즉 경도 값은 0%로 지정해 주셨을 때 그 특징이 잘 살아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정 기능입니다. 손떨림을 조금 잡아주는 기능 같지요. 마우스로 어떠한 선을 그릴 때 손이 좀 떨리잖아요. 그랬을 때 거칠게 칠해지는 선을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잡아줍니다. 그게 바로 보정 기능이고요. 100%에 가까울수록 그 보정 기능은 많아지고요. 그만큼 고정돼서 칠이 되기 때문에 선 칠해지는 속도가 조금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보정 기능을 이용해서 선을 부드럽게 작업해 줄 수도 있지만 나중에 배울 이 패스 기능과 브러쉬 도구를 함께 사용하게 되면 그리고자 하는 정확한 선도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각도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브러쉬 원은 돌아가 봤자 원이잖아요. 그래서 원이 아닌 납작한 브러쉬나 또는 어떤 특정 형태가 있는 브러쉬를 사용했을 경우 이 각도 값이 효과가 나타나겠죠. 비교적 최신 버전에 생긴 시머터리 대칭선을 이용해서 브러쉬를 칠을 해줍니다. 이 강의에서 시머터리 이 기능을 살펴보지는 않았는데요. 다음 강의에서 우리가 직접 브러쉬를 만들고 이 대칭 기능을 이용해서 독특한 패턴 형상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